응? 가위바위보 하면 뭐뭐 낼 수 있어? 묵집밥. 묵집바잖아. 세 가지잖아. 네. 그럼 선생님이 뭘 낼지를 이항분포로 표현하라 그러면 만들 수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렇지? 이항이랑은 뭐야? 두 개인 거야, 두 개. 이거 아니면 저거로 표현되는 게 이항분포야. 응? 가위바위보는 안 돼. 근데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 선생님이 주먹을 낼 확률. 요건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 있지. 왜냐면 주먹이면 오케이고 나머지 두 개는 주먹 아닌 걸로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이항분포로 한다고 쳐봐. 선생님이 그냥 랜덤하게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혼자서 가위바위보를 내밀 건데 총 7번 한다고 쳐. 그러면은 7번 동안 주먹을 낼 확률 그거를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그거를 이항분포로 표현하게 B 쓰고 나는 7번 도전을 할 건데 주먹을 낼 확률은 지금 주먹, 가위보 3개 중에 하나니까 낼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한 번 할 때마다. 그치? 그래서 3분의 1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횟수를 7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매번 확률이 주먹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대충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7번 다 합쳐보면 내가 주먹이 몇 번 나왔을까? 7번 중에서도 대충 3번에 한 번은 주먹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평균을 구하는 게 너무 쉬운 게 7번 중에 3번에 한 번은 주먹 나왔어요 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7 곱하기 3분의 1. 그렇지? 이항분포의 평균이 n 곱하기 p인 이유가 이거야. 동전을 던졌어. 앞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근데 내가 동전을 24번 던진다고 쳐. 그러면 24번 중에 대충 호비나 몇 번 정도가 앞면이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의 그거는 모르지만 이거를 24번 던지는 걸 서현이도 하고 호빈이도 하고 나도 하고 저기 있는 사람도 하고 제주시장도 하고 뭐 도지사도 하고 누구도 하고 이래서 수십만 명이 24번을 던져봤으면 대충 평균이 12번일 거 아니야. 그치? 확률 곱하기 횟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이 이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분산은 어때? 얘의 분산은 어떻게 구해? 자, 성공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호빈아 실패 확률은 얼마란 얘기? 4분의 2라는 얘기. 그래서 분산은 횟수 곱하기 성공률 곱하기 뭐 실패 확률 곱해서 구한다고. 비표라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준 편차는 루트 n 이겠지. 더 나아가서 내가 이번에는 이런 걸 구하자는 거야. 7번 중에서 4번 주먹을 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 4번 주먹을 낼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때 뭐가 들어가는 거? 컴비네이션이 들어가는 거야. 7번 중에 4번 주먹을 낼 확률은 어떻게 구해? 7번 중에 4번 주먹을 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몇 번 일어나는 거야? 4번 일어나는 거야. 나머지 3번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주먹이 아닌 애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4번 일어날 확률, 4번 일어나. 그렇지? 이항분포는 내용이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흔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지 알아보기만 하면 되지. n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이 P이고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횟수를 계속 시도하면 그지? 우리가 구하는 이런 수학적 확률에 가깝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정규 분포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정규 분포 누가 만들었게? 누가 정리했게 제대로? 정규 분포를 영어로 뭐라 그래? N이 뭐야?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이고 사실 옛날 책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안 나와 있었어.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 뭐라고 써있니? S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가우스가 만들었어. 정규 분포의 의미는 거기 뭐 이 루트 2의 n분의 자연상수 2까지 나와서 이렇게 한번에 그런 모양을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고 정규 분포의 의미는 이거야. 너무 쉬워. 흔한 건 흔하다. 안 흔한 건 안 흔하다. 이런 의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키를 쫙 일렬로 세운다고 치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 다 세워. 그럼 이제 성인만.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평균이 딱 가면 평균 구해보니까 평균이 뭐 얼마 돼요? 한 160이라고 칩시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160 근처의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성인 키인데 성인 키가 95인 사람이 많을까? 더 많은 사람이 평균 근처에 더 많은 인원들이 몰려 있겠지, 그렇지? 키가 220cm의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전 세계 따져봐도, 그렇지? 이렇게 평균에 가까울수록 더 인원이 많고 평균에 멀수록 인원이 적더라는 거야.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개미의 몸무게, 꽃잎이 피고 지는데 예를 들어서 벚꽃은 언제 피고 언제 지는지 막말로 겨울달에 나도 모르게 피었다가 지는 벚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흔한 애들 그런 게 3월에 피고 지는 다 같이 피고 지는 애들이 제일 많고 4, 5월에 피고 지거나 6, 7월에 피고 지는 애들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평균 가운데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왜 정규 분포라고 하겠어? 세상 모든 게 정규 분포니까. 왜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사람 키가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120, 210, 211, 212 이런 식으로 모든 키에 이렇게 똑같은 확률로 존재하겠냐? 아니잖아. 평균이 제일 많고 평균 아닌 데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연계의 모든 게 그렇다고. 몸무게도 그렇고 IQ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고. 거북이의 등딱지 크기도 그렇고 목련꽃의 꽃잎 크기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연 모든 것들이 정규 분포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정규 분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M, 시그마 제곱. M은 뭐에 관련된 거? 좌우에 관련된 거야. M이 적어지면 왼쪽으로 가 정규 분포 없으니 오른쪽으로 커지면 얘는 뭐에 관련된 거? 시그마는 얼마나? 시그마가 뭐야?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크면 어떻게 돼? 더 넓게 퍼질게. 표준편차가 크면 더 납작하는 거야. 표준편차가 작으면 더 모여있는 거야. 평균 근처로. 이 정도는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제를 해보자. 이거 뭐 이론적인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표준 정규 분포란 거 있지? 일반적인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는 뭐가 달라? 호빈아? 표준 정규 분포. 네, 이렇게 해서 M 콤마 시그마라면
그러니까 모든 정규분포가 똑같지 않지.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어 키는 160에 몰려서 대부분 이럴 거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좀 퍼져 있는 거는 시력? 뭐 시력 같은 거는 좀 평균 근처가 안 모이고 쫙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애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이 표준화 과정이에요.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이런 정규분포가 있는데 얘가 평균이 160이라고 쳐. 160에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한테서 160을 빼는 거야, 그냥 통째로. 그럼 어떻게 돼? 왼쪽으로 160만큼 이동하면서 가운데가 어디로 맞춰져? 0으로 맞춰지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얘는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얘는 여기에 이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x값들, 그치? x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놈을 어떻게 해줘? 원래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야. 하여튼 그러면 모든 걸 시그마로 나눴으니 너네 앞에 확률분포에서 기억하겠지만 x의 평균이 m, 분산이 v, 그 다음에 얘가 시그마였다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어떻게 바뀌었었어? a m 플러스 b로 바뀌었었지. 그치? 분산은 a 제곱 v였지. 얘는 a 절대값 시그마였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시그마로 전부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시그마분의 1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치? 시그마분의 1이랑 시그마랑 곱하니까 뭐가 됐어? 1이 되는 거야. 그치? 표준편자를 1로 만드는 과정이야. 맞지? 빼기 m은 뭐야? 평균을 뭘로 만드는 과정일 거야? 0으로 만드는 과정이야. 평균을 0으로 표준편자를 1로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시그마분의 x. 이 x는 뭐야? 원래값. 원래값에서 내가 지금 여기쯤이었어. 원래가 얘가 160,5 제곱이었고 내가 여기 x값이 167이었어. 그럼 걔를 표준화하면 얼마가 되는 거? 5분의 167 빼기 160이니까 5분의 7이 된다고. 원래 정규분포에서 167이었던 놈이 표준화하면 5분의 7에 해당하는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모양이 똑같아지니까 원래 서로 다른 분포끼리 비교하기가 애매하잖아. 내가 키는 전체에서 몇 번째고 IQ는 전체에서 몇 번째고 똑같이 비교하기 애매하잖아. 표준화하면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야. 서로 다른 정규분포끼리. 오늘 문제 풀면서 좀 알아보자. 대표문제 일단 풀어보자. 558번. 이항분포 너무 쉽지. 558번. 이항분포 너무 쉬운 게 바이노미얼 7,2분의 1일 때 p x가 3보다 작은 경우를 구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해주겠어, 호빈아? x가 3보다 작다는 건 x가 못 또는 뭐라는 얘기네. 응? 못 또는 뭐라는 얘기야? 1 또는 2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둘이 합쳐주면 되겠지?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px가 1일 때는 얼마? 우리가 px는 1을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해 각자? 아까 얘기해줬잖아. 한 번일 때, 두 번일 때라고 그랬잖아. 몇 시 몇? 7.
7C 1 그리고 2분의 1제곱 2분의 1의 6제곱인데 어차피 얘는 성공 확률 실패 확률 똑같은 게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그래서 플러스 7C 2에 2분의 1의 7제곱은 뭐 계속 해보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갔지. 자, 이 항목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인데 요거는 우리가 어렵진 않으니까 564번에 3문제를 풀어봅시다. 564번 문제가 어떻게 써있냐면 고속버스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 고속버스에 탑승하는 사람이 90%래. 그래서 28개는 고속버스 30명이 예약한 건 실제로 좌석이 부족한 확률을 구하시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봐. 얘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0.9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지. 실제로 탑승할 확률이 90%는 그치? 당첨 확률이 0.9고 그 다음에 몇 명이야? 좌석이 28개인데 30명이 예약했대. 그러면 좌석이 언제 부족하니 호빈아? 몇 명이 타려고 나왔을 때 29명이거나 30명일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말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쉬워. 내가 이렇게 써볼게. B. 그치? 사람 몇 명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탈까요 안 탈까요? 둘째 탈까요 안 탈까요? 시도를 30번 하는 거랑 똑같아. 시도를 30번 하는데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탈 확률이 얼마나? 90%니까 0.9잖아. 바이노미얼 30%만 0.9라고 쓰면 그 다음부터 쉬워. 그치?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돼? P X는 29랑 P X는 30 요거만 구하면 돼. 그치? 그러면 얘는 30, 29, 그 다음에 0.9에 29 곱하기 0.1에 1이 되는 거지. 플러스 30C 30에 0.9에 30. 이렇게 29명 나오거나 30명이 탄다 그랬을 때 자기가 모자라 그랬지. 여기 지금 계산도 다 해줬네. 0.9에 29제곱은 0.047이고 얘는 0.047이고 얘는 0.04로 계산 다 해줬네. 얘는 뭐 안 넣어도 1이고 얘는 얼마야? 30이잖아. 끝났는데 그럼 계산 다 할 수 있잖아. 어려운 게 없다. 처음 이 항목은 헷갈리면 이거만 써줘. B 쓰고 횟수 확률. 오케이? 5번 쓰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저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570번 한번 볼게. 570번이 꼬우긴 했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면 자 우리가 n 3분의 1이라는데 n번 시도한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성공률이 3분의 1인 거야.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뭔 얘기야? x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시그마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어요. 왜? 분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어? 제곱의 평균 썼어 안 썼어? 충청도 어디 사시는지 그 충청도 제평 사시는 그 평제씨 제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치? 그걸로 분산 구했었는데 우리가 분산을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이게 지금 얼마냐면 9분의 2 n인데 또 한편으로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었지. 제곱의 평균은 지금 40인데 평균은 지금 3분의 n이니까 얘는 여기서 3분의 n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그게 요놈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거 n에 대한 하나의 식이네. 그러면 9분의 n제곱 마이너스 9분의 n제곱이니까 얘를 넘기는 게 낫겠다. 넘겼더니 9분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2n
곱하니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60은 0이네.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왠지? 안 되니? 왜 안 돼? 20이랑 18 되네. 그치? 되잖아. 따라서 n은 마이너스 20이거나 n은 플러스 10 하는데 시행 횟수라는 게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그치? n이 18이겠네, 18. 따라서 시그마 x는 루트 npq일 텐데 그 루트 npq라는 것은 무엇이다? 1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2가 되네. 시그마 x가 2네. 따라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이거를 또 얘에다 3 곱하고 2 빼는 거 아니지? 그지?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했어서 그냥 원래 시그마 x에다가 3의 절대값만 곱해주면 되겠지. 곱하는 거로 반영되는 거야. 곱하는 거로 반영되기 때문에 6이 되겠지. (576번이) 상문제라서 좀 어렵거든. 576번 한번 볼까? 576번 원점 5를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여기서 수직선이 뭐니? 수직인선이라고 알고 있는 잘못된 사람이 많은데 수직선이 원래 원어로 뭐야 보이나? 넘버 라인을 우리말로 옮긴 거야. 수가 써져 있는 직선. 넘버 라인을 옮긴 거니까 수직이 아니야, 수직선이야. 좌우로 움직이는 수직선인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는데 한계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킬 거래. 10번 던진 후에 점피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 x는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잘 봐. 시행의 수가 몇 번이야? 10번이지. 시행의 수가 10번. 그 다음에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지. 앞면 나오면 2분의 1, 뒷면 나오면 2분의 1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 b 써주고 그 다음에 얼마? 시행의 수가 몇 번이라고 했어? 10번이니까 10, 2분의 1. 일단 이렇게 표기해주고 시작을 해주자. 그랬을 때 점피의 좌표를 확률 변수 x일 때 EX는 이렇게 풀어가. 그렇지? 이건 어떻게 알아? 이건 어떻게 알아? 응? 잘 봐봐. 저거 그러면은 그냥 생각 없이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5라는 건 무슨 의미야? 동전이 앞면 나온 횟수의 평균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나 저걸로 평균을 구해보면 일단 요 이 항목으로 평균을 구해보면 앞면이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5번 나오고 뒷면도 5번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다 이제 값을 가중시켜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나올 때마다 플러스 얼마? 3이잖아. 뒤에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있잖아.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똑같네. 결론적으로 5가 나왔는데, 그렇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지? 문제 자체는 그거 봤다시피 엄청 쉬운데 만약에 이게 의미를 모르면 금방 틀려버리겠지. 잘 알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577번 한번 봅시다. 대표 문제부터 한번 볼게. 577번.
확률 변수 x가 있는 요런 애가 있는데 잠깐만 지금 내가 이런 조건까지 가야 돼. 애매하네. 다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n하고서는 뭐 시그마 제곱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걸 따르는데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첫 번째 기억 x1이 x2보다 작을 때 즉 뭐야 정규분포 곡선에서 좌우값 말하는 거야. 좌우값 그지? x좌표 이랬을 때 p x1과 x2 사이의 요 값은 우리가 p x가 x1보다 작을 때 빼기 p x가 x2보다 작을 때에 해당한다. 맞니? 이해까지는 그림을 그려보면 돼. 정문부가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자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x1, x2일 때도 잘 봐라. x1이 x2보다 작을 때지. 그럼 여기다가 x1, 여기다가 x2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x1과 x2 사이일 때 확률이라는 건 여기 면적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확률이라는 건 면적이라고 그랬잖아. 이 면적 어떻게 그래? 여기 있는 대로 해볼까? x가 x1보다 작을 경우 이 면적이네. 그치? 여기서 x가 x2보다 작을 경우 이 면적이네. 그치? 그걸 뺏어 보겠니? 말이 안 되지. 요 경우는 어때? 이렇게 쓰면 x가 x1보다 작을 경우 요거 전체잖아. 여기서 x가 x2보다 작을 경우 이거 전체잖아.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네. 그렇지? 얘는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얘는 기억은 그냥 틀렸네. 니은 그렇지. p 요거는 얼마냐? 이 m이라는 게 정규분포 곡선에서 항상 가운데라고 그랬지? 항상 가운데 이 m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아니다. 대칭이다, 그렇지? 좌우 대칭이 형태이기 때문에 m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면적을 모두 합치면 얼마가 된다? 0.5가 된다. 여기 다 합치면 0.5가 된다. 전부 다 합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렇지? 여기는 근본적으로 다 안다. 안 닿고 이론적으로는 계속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디귿은 맞아 안 맞아? 호빈아? x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은 그 경우나 그때의 확률과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두 확률을 합치면 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응? 안 맞아? 눈치챘지? 왜 맞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려보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딱 보기에는 아니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뭐 0.3 얼마 나왔는데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하면은 전체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가 같아 달라. 같은 A잖아. 그럼 얘는 지금 몸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아무데나 A라고 찍어 여기.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 색칠한 부분이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나머지 전부 다 색칠한 게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야. 0.5고 자시고 평균이 5가 가네. 그렇지? 두 개 합치면 그냥 전체 확률 말하는 거야. 전체. 그렇지? 전체 면적의 1이 맞지. 착각하면 안 돼. 이런 저 틀리기 쉬운 거. 581번이 상문제인데 간단하게 해봅시다. 581번. 자. 581번 3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정규분포에서 잘 알고 있으면 정규분포 평균이 얼마냐면 8,7마제곱을 따르고 있는 정규분포야.
FK는 P K부터 S K 플러스 4까지. 뭔 얘기냐면 정분모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K를 선생님이 8을 찍었어. 그럼 얘는 평균이 8일 거 아니야. 그치? 8부터 8에다 4 더 가다가 12까지 이게 F8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하는데 고른 것만 고른 거. 첫 번째 기억 F2. F2라 그러면 서연아 그러면 2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6까지야. 부터 6까지 요만큼. 그 다음에 F10이라 그러면 호비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K에다가 칠하면 되죠. 10부터 14까지지. 그러면은 어차피 좌우 대칭이면 뭐만 보면 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보면 돼. 여기 보니까 평균에서 2 떨어진 거 맞아? 여기 보니까 평균에서 6 떨어진 거 맞아? 그지? 그랬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넓이랑 여기부터 여기 넓이랑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요 맞는 말. 니은 함수 FK는 K는 8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맞니? K는 8일 때가 그러면 K에다 8 넣고 얘는 8 넣으니까 8에서 12일 때지. 8에서 12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8에서 12일 때 이만큼 값을 한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함수 FK가 맞아? 더 클 때도 있어. F6 생각해봐. 여기다 6 넣으면 6에서 10까지지. 6에서 10까지는 여기부터 여기면 제일 높을 때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 8에서 10이라 그러면 제일 높을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을 때도 있어. 그렇지? 가운데를 딱 끼고 앉아서 6에서 11 때가 제일 크지. F라는 거는. 그렇지? F6이 최대야. F6이 얘가 최대야. 니은은 틀렸어. F8이 최대라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x가 8일 때의 값이 제일 크지.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fk라는 요 함수는 지금 얘의 y좌표로 나는 게 아니잖아. 새로운 함수잖아. 디귿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fa는 f12-a다. 맞니 틀리니? 맞아 틀려 오빈아. 자 여기 식에다 그대로 넣어보면 돼. 넣어봤더니 뭐가 나와? FA 하면 그냥 F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뭐였어? A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나오지? 12-A를 K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쟤는 뭐가 되면 P 12-A 여기는 12-A 플러스 4니까 16 마이너스 A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잘 봐. 뭘 보면 되냐면, 자, 12 마이너스 A랑 A 플러스 4랑 얼마 차이야? 더하면 얼마 나와? 얘랑 더하면 얼마 나와? 더했다는 게 16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둘 사이의 중간이 어디라는 거야? 8이라는 얘기야. 얘의 범위가 이쪽에서 이쪽이고 얘의 범위가 이쪽에서 이쪽인데 얘랑 중간이 어디라고? 평균이 8이라고. 얘랑 중간이 어디라고? 평균이 8. 그럼 아까 봤듯이 가운데 평균 8에서부터 거리가 같으면 y값이 같을 거고 거리가 같으면 y값이 같을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같아.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평균 찾아보면 되지, 그지? 더한 다음에 2로 나가는데 평균이 나와. 아, 그러면 얘는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하는 애구나. 완전히 둘이 영역이 똑같겠구나, 확률도 똑같겠구나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5분 동안. 먼저 풀어봐. 자꾸 피곤하지.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데. 자, 정규분포에서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랑 일치하는가? 결국에는 넓이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예를 들면 대표 문제 같은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582번. 582번 보면 이거는 우리 여러분 책에 있는 거가 없나? m 플러스 0.5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1.5 시그마 마지막으로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표인데 P는 P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n 플러스 0.5 시그마, 1.5 시그마 요거는 사실상 뭐야? 절반만 다른 거지, 절반. 왜? 여기 보면 나오잖아. n부터 x라고, 그렇지? 요 표는 볼 줄 알기만 하면 상관없어. 구하라는 게 뭐야?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60,3의 제곱을 따를 때 평균이 m이 60, 그 다음에 표준점수가 3이라는 얘기지. 그때 p 57 요거를 구하시오라고 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변환해 볼 수 있겠어? 얘를 결국에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그렇지? 얘는 가운데 평균에서 57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마이너스 1 시그마랑 일치하는 거 맞니? 그렇지? 얘는 달리 쓰면 P 마이너스 1 시그마. 그렇지? X 얘는 몇 시그마겠어? 그러니까 2 시그마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 시그마는 없잖아. 하지만 가운데 기준으로 평균을 깎아줘서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1 시그마가 하나, 왼쪽으로 1 시그마가 하나 차이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m에서 1 시그마 부분 요. 이 부분은 m에서 2 시그마 부분 이 부분을 그 두 개만 합쳐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0.7이 아니라 8, 1, 8, 6이 되겠지. 전혀 어렵지 않지. 정규분포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좌우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을 그냥 더해주면 나오는 애들이야. 588번 한번 볼까? 상문제라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얘도 표준정규분포에 그냥 정의만 잘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양수 A, B, C, D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M, 시그마의 제곱.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M을 기준으로 한, M을 평균으로 하는 이런 정규분포 표 하나 그려놓으면 돼. 그려놨을 때 x가 n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0.04래. 일단은 n 플러스 a에서 a가 어느 부분일까? 이 그래프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이겠지. 이 p 이거를 달리 쓰면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P 이게 얼마라는 거니? 5에서 빼면 돼. 0.5에서 얘를 빼면 되지.
이게 0.41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사실 0.5에 대단히 가깝잖아. 그럼 A 값이 한 여기쯤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게 0.46이 될 것 같아. 맞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0.1이니까 근데 보면 P, X가 M-인데 그러면 M에서 B만큼 왼쪽으로 간 이 부분은 어디일 거 아니야? 그게 0.1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작은 어느 부분? 여기가 0.1이라는 거니까 반대로 이 부분이 0.5 빼기 0.1이냐면 0.38이라고 생각하면 B의 위치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세 번째는 뭐야? 절대값은 어떻게 해줘야 돼? 절대값은 x-m의 절대값이 c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이거는 우리 고1 때 배웠던 부등식에서 생각하면 되지. x-m이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전부 다 m 더하면 x가 m-c보다는 크고 m 플러스 c보다는 작은 요 범위가 얼마다? 0.45다. 그렇지? 0.45다. 자, 그러면 m에서부터 c만큼 한 번은 더 작게 한 번은 더 크게 갔을 때 요렇게 합한 게 얼마라는 거? 이게 0.45라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절반을 딱 가르면 이게 얼마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0.45를 절반으로 가르면 여기 면적은 0.225라는 거죠. 아, A보다는 밑에구나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M-C가 X보다 크다. 이거는 D만큼 왼쪽으로 갔는데 걔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0.81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다 합쳤더니 0.81. 그럼 0.8에서 0.5 빼니까 얼마야? 0.31이지. 그런데 아까 보니까 B보다 큰 데가 0.38이었어요. C와 M 사이 C 여기는 그럼 0.25였어. D는 B와 C 사이가 어디겠다. 0.3이 되려면. 그치? 근데 결국에는 A, B, C, D의 지금 크기가 어떻게 돼? D, B, D 여기 처음부터 마이너스 C다. 그치? 그래서 B, D, C, A 순서대로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다. 그치? 맞니? 나 이거 잘못 쓴 거 같은데? A, B, C가 다 무슨 수래? 여기도 마이너스 D네. 여기도 마이너스 B고, 그치? 그러면 여기를 반대로 써줘야 돼, 그치? B가 여기쯤으로 0.38 되면, 그치? D가 B와 C의 사이지? 이렇게 되네. C, D, B, A가 되네. 그치? 내 숫자가 모두 0, 저 양수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바뀌어야 돼. 유형 8번 정규분포의 표준은 정규분포의 표준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간단하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간단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야. 원래 시그마였던 놈을 1로 만들어줄 거고 원래 m이었던 놈을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m을 일괄적으로 빼준다는 거야.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표준화를 하는 건데 589번 보니까 정규분포 10,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10, 얼마냐면 2의 제곱이고 y는 얘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0, 4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이랬을 때 P 12 X 16 요게 P 24 Y K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데 어떻게 비교해? 이렇게 다른 놈들을 어떻게 비교한다? 표준화해서 비교한다. 둘 다 Z라는 표준으로 만든다면 같아지는 시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요 놈부터 표준화해주면 어때? 위에는 P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에서 요 놈을 빼서 요 놈으로 나눠주라 그랬지. 그래서 한 방에 계산하고 이렇게 쓸게. 시그마분의 12 빼기 10 가운데는 이제 X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야 표준화했으니까 그래도 마찬가지 2분의 16 120는 P 쟤도 24니까 24 빼기 20 그리고 여기는 4 그리고 Z 써주고 4분의 K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전개해서 고치니까 여기 얼마야? 1인가? 여기 1 여기는 3 Z가 1에서 3까지 사이에 있는 거 그러면은 표준정규 분포하면 가운데가 무조건 0이지? 1에서 3까지 대충 이 정도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지금 만들어 보니까 아예 똑같네. 난 개념으로 난 좌우 바뀔 줄 알았는데 얘 1이지? 얘가 얼마 돼야 된다는 거? 3 된다. 3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표준화 했을 때 그럼 양변에 3 곱하니까 12, 12에다 20 더하니까 33이 돼서 K가 원래 33이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너무나도 쉬운 문제여서 표준화 그냥 할 줄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9번 표준화 확률 구하기 한번 해봅시다. 592번 592번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확률 변수 n이라는 놈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랬을 때 P 35 X 35에서 55까지. 자 그러면 얘를 표준 정규 분포화 바로 해버릴게요. P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라고? 얘에서 평균을 빼라. 마이너스 5지? 봅니다. 마이너스 5를 10으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0.5가 돼버려요. Z 여기도 55에서 40을 빼니까 15가 됐는데 걔를 10으로 나누게 1.5가 됩니다. 그 다음엔 어렵지 않지? 얘는 P 뭐야? 0.5에서 0에서 0.5 그지? 마이너스 0.5 부분 말하는 거야. 그 부분 구하고 P 0에서 1.5 구하면 되네. 그럼 표상에는 0.5가 0.195 1.0.15가 0.5가 0.433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얼마? 0.6247 그냥 덧셈 뺄셈이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겠지? 자, 표준화했을 때 미지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는 상 문제가 없어서 별도 문제를 해볼게. 상 문제가 없어. 너무 쉬워요, 여기는 아주. 596번 봤을 때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 평균이 45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P의 자 40 x 이것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A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대로 표준화 해버려. 그럼 끝나는 거야. 표준화 했더니 어떻게 돼? 40에서 45 빼면 마이너스 5잖아. 그 5로 나면 마이너스 1이잖아. Z 여기는 5분의 A 마이너스 45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얘가 지금 0.5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치? 아하 얘가 절반 가나서 0에서 마이너스를 한 번 하고 0에서 이쪽 거 한 번 했겠구나라는 거 짐작이 가능하지. 표상에 일단 0에서 1.0이 얼마나 3, 4, 1, 3 나오고 이 반쪽이 0.3413 그럼 0.84에서 0.3413 빼보니까 얼마 나오니? 7, 8, 9 이거 얼마야? 7이니까 4 0.4987 되는 놈 찾아보니까 표상에 3.0이네. 얘가 3.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3 써주니까 양면에 5 곱해서 15 되고 45 넘어가니까 60이네. 그치? A가 얼마? 60이라는 얘기지. 그치? 얘네가 지금 좌우로 따로 더한 건 이유가 뭐예요? 0.8에서 아까 말했듯이 0.5가 넘었다는 건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거야. 평균을 가운데 두고. 그치? 0.5가 안 되면 반대로 서로 같은 편에서 얘의 확률에서 얘의 확률 빼주는 식인 거지. 여기까지네요. 좀 애매한데? 아니요. 뒤에 유형 17까지 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를 또 내내 하라고?
그렇죠. 네? 괜찮아. 딱 깨지. 11부터 17까지 알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면 끝이잖아요. 왜 끝이야? 뒤에 통계적 추정은 안 해? 네. 응? 예. 모집단과 표본 요구는 안 해? 해요. 그거 좀 바꾸지 않을까? 너네 내신 보지 않아? 네? 이거 보잖아, 기말고사 때. 네. 기말고사 때 보면 거의 끝까지 볼 거 아니야. 네. 그럼 진도 바지런히 나가야지. 오늘 좀 여기 정리하고 어느 정도 하고. 시간이 애매하긴 하네. 진짜. 11번은 상문제가 2개야, 유형 11이. 7번 넣으면 그러니까. 한 문제는 일찍 해도 돼요. 왜 한 번 처문이야? 전에도 일찍 끝난 적 몇 번 있지 않아? 없어요, 쌤. 쌤 맨날 59분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건 그때 일찍 끝날 때 너네가 아는 거 아니야? 문제 풀 시간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봐. 5분만 이거 풀고 그러면 한 40분에 끝냅시다. 오.